병원 복도는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이경자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73살 평생을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 국밥과 떡볶이를 팔며 살아온 여자였죠. 거친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무릎은 오래전부터 시큰거렸습니다. 그래도 버텨왔어요. 아들 하나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까지 챙겨주며 살아온 세월이었으니까요. 이경자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경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진료실 문을 열자 중년의 남자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앉으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경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대장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에 가깝습니다. 벌써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말기암.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경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치료비는요? 초기 비용만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니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생각하셔야 해요.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3천만 원. 경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벌어온 돈을 다 합쳐도 그 정도였죠. 아니, 그보다 적을지도 몰랐습니다. 시장 포장마차로 번 돈은 대부분 아들 학비와 생활비로 나갔거든요. 선생님, 제가 그 돈이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긴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항암 치료 받으시면 2년에서 3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2년에서 3년.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손에 쥔 진단서가 묵직하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경자는 아들 박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신축 아파트 45평. 준호는 중소건설회사 과장이었어요. 45세, 회사 경영이 불안정해서 늘 불안해했죠. 대출금만 4억 원이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한서영이 나왔어요. 41살 중견 제약회사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워킹맘이면서도 부업으로 인스타그램 쇼핑몰까지 운영하는 능력파였죠. 까만색 원피스 차림에 선명한 버건디색 립스틱을 바른 모습이 도시적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준호는 아직 퇴근 안 했는데. 괜찮다. 기다릴게. 거실 소파에 앉은 경자는 대리석 식탁 위에 놓인 수입 과일 바구니를 보았습니다. 망고 하나에 10,000원은 좋게 하겠더군요. 56인치 텔레비전에서는 케이블 채널이 흘러나왔어요. 1시간쯤 지나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가 헐겁게 풀린 모습이었죠.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앉아라. 할 말이 있다. 경자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준호가 받아든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대장암? 말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서영이 진단서를 가져갔어요. 눈을 빠르게 움직이며 내용을 훑더니 입술을 깨물었죠. 어머니, 이거 치료비가 3천만 원 든대. 경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영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금세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영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죠. 엄마 어떡해. 지금 우리도 상황이. 알아. 너희 대출 갚는 것도 힘들잖냐.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경자는 일부러 밝게 웃었습니다. 준호의 12살 딸과 9살 아들은 각각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장을 다녔어요. 한 달 학원비만 250만 원이 넘었죠. 엄마, 그래도. 괜찮다. 나도 생각해 볼게. 오늘은 그냥 알려주려고 왔어. 경자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물소리가 났어요. 서영이 정수기 물을 따르며 준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죠. 당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대출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인데. 어머니 치료비까지 떠안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우리 노후는요? 그 말이 경자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물속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둔탁하게 머릿속을 울렸어요. 그래, 맞는 말이지. 나 하나 살자고 저것들을 더 힘들게 할 순 없어. 경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갈게. 너희도 생각할 건 많을 테니까. 어머니, 택시 타세요. 제가 부를게요. 서영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버스 타고 갈게. 집이 멀지도 않은데. 현관문을 나서는 경자의 뒷모습을 보며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엄마, 미안해. 그러나 그 말은 경자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경자는 병원에 다시 찾아갔어요. 입원 수속을 밟기 위해서였죠. 간호사 최은미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53살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보호자분은 누구세요? 아들이 있는데 바빠서. 그럼 따님은요? 딸도 있어. 지방에 있는데.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자식들은 다 바쁘다고 하고 정작 병상에 남는 건 노인 혼자였죠. 일단 4인실 병실로 배정해 드릴게요. 보호자 상주는 어려우시겠네요. 응, 애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경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14호 병실은 4인실이었어요. 창가 쪽 침대가 경자의 자리였죠. 옆 침대에는 비슷한 연배의 여자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김옥순이에요. 저는 이경자입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인사를 나눴어요. 옥순은 폐암 환자였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아들이 있는데 회사 다니느라 바빠요. 저희도 그래요. 다들 바쁘죠. 병실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의료기기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 6시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 응, 괜찮다. 서영이가 나중에 올게. 바쁜데 굳이 안 와도 돼. 준호는 30분쯤 있다가 떠났습니다. 회사 야근이 있다고 했어요. 서영은 결국 오지 않았죠. 그날 밤 경자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았어요. 내가 애들한테 짐이 됐구나. 중얼거린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옆 침대에 옥순이 작게 물었어요. 경자 씨, 잠 안 와요? 응, 잠이 안 오네. 저도요. 이런데 누우면 자꾸 생각만 나요. 두 여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복도 불빛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죠. 다음 날 아침 경자는 치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펜을 쥐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애들한테 내가 이 돈값을 할 만큼 남은 날이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동의서 위에 펜촉이 닿았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죠. 사흘째 되는 날 병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준호와 서영, 그리고 부산에서 급히 올라온 둘째 딸 이지연까지요. 지연은 38살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230만 원 정도였죠. 남편은 택배 기사였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경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가가 벌써 붉어져 있었죠. 괜찮아, 지연아. 내가 여기까지 올 것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아프신데 당연히 와야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종양내과 전문의였어요. 차트를 펼쳐들고 설명을 시작했죠.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대장암이 이미 4기로 진행됐고 림프절 전이도 여러 군데 확인됐어요. 지금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6개월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죠. 치료비는 말씀드린 대로 초기 3천만 원입니다. 항암제 종류에 따라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는 상당히 힘듭니다. 환자분 연세가 70대 초반이시니까 체력적으로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병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서영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선생님, 그럼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경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통증 관리만 하게 되겠죠. 진통제로 버티다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죠. 오빠, 우리 돈 모아보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지연아, 내 형편도 안 좋잖아. 매형 택배 일도 요새 힘들다며? 그래도 엄마잖아. 우리 엄마인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이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하고 싶은데요. 솔직히 지금 상황이 당신들도 알잖아요. 우리 대출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 달에 나가는 이자만 300만 원이에요. 애들 학원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나가고. 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이 나이에 그 힘든 항암 치료를 정말 견디실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도 쉽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경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영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더 많이 보였어요. 그 말도 맞다. 나도 내 나이를 알지. 70세신데 뭘. 경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수님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연아, 앉아라. 형수님 말이 틀린 게 아니야. 준호가 동생을 말렸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의자에 앉았죠. 오빠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돈 때문에 치료도 못 받고 죽으라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은미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다른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영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일단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당신, 나 먼저 나갈게. 회사 일 처리해야 해서. 서영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딱딱 울렸죠.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나도 내일 회사 가서 대출 알아볼게. 뭐라도 해볼게. 아니다. 너 더 빚내지 마라. 그냥 두렴. 엄마, 가라. 지연이도 부산 가서 애 챙겨라. 엄마 걱정하지 말고. 경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어요. 저녁이 되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옥순이 작게 물었죠. 경자 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자식들 참 야속하죠? 아니야. 다들 먹고 살기 힘든 거지. 경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의 그 차가운 눈빛이, 아들의 난처한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죠. 밤 11시쯤 지연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자요? 아니, 앉았어. 지연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봉지에서 바나나 우유와 샌드위치를 꺼냈죠. 엄마,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다. 경자는 바나나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엄마, 형이랑 형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너도 알잖냐, 요샌 다들 힘들어. 그래도 엄마잖아요. 평생 우리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자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너도 내 형편 생각해라.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냐.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 지연은 엄마 손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경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만 울어. 엄마 괜찮아. 한참 후 지연이 돌아가고 경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밤 풍경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죠. 그래도 며느리한테 서운한 건 서운한 거지.
중얼거린 말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미 간호사가 회진을 돌았어요. 경자의 혈압과 체온을 재고 링거를 확인했죠. 어머님,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다들 바빠서. 주말에나 올 거야. 은미는 안타까운 표를 지었습니다. 2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가족들은 처음엔 자주 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발길이 뜸해지죠. 특히 치료비 문제가 얽히면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과일 좀 깎아다 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요. 바쁜데.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은미는 간호사실로 가서 사과를 깎아왔습니다.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왔어요. 어머님 드세요. 고마워요, 간호사님. 경자는 사과를 한 조각 먹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아삭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어머님은 뭐하고 사셨어요? 시장에서 장사했지. 국밥이랑 떡볶이 팔았어. 그럼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지. 그래도 애들 키워야 하니까. 아들 대학까지 보냈어. 경자의 얼굴에 잠시 자부심이 떠올랐습니다. 은미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훌륭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렇지. 요샌 다 편하게 사니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미는 경자에게서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정작 자신은 뒤로 미루는 그런 어머니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내일 갈게. 그래, 알았다. 신경 쓰지 마라. 엄마, 미안해. 괜찮아. 전화를 끊은 경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된 스마트폰이었어요. 화면에는 손주들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떠 있었죠. 오후 3시쯤 경자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젊은 전공의가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저 항암 치료 안 할랍니다. 전공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왜요? 가족분들과 상의하셨어요? 응, 했어. 나이도 많고. 그냥 약으로만 관리해 주세요. 통증만 안 아프게. 어머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안 하시면. 알아요. 내가 얼마 못 산다는 거. 그래도 괜찮아요. 경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공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전공의가 나간 후 경자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0년도 더 된 사진이었죠. 남대문 시장 포장마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준호가 경자 옆에 서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였죠. 그래, 이 새끼 덕분에 여기까지 살았지. 경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도 꺼냈어요. 준호와 서영의 결혼식 사진이었죠. 20년 전 경자는 그날을 위해 500만 원을 모았었습니다. 준호에게 주려고요. 그래도 서영이가 애들 잘 키우긴 했지.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경자는 서랍 안쪽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서영아, 애들 잘 키워라. 준호 힘들게 하지 말고.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나 때문에 싸우지 마라. 다들 잘 살아라. 메모지를 접어서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옥순이 물었습니다. 경자 씨, 치료 안 하신다며요? 응, 그냥 이대로 살다 가려고. 자식들이 뭐래요? 아직 말 안 했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옥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렇죠, 뭐.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맞아. 두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자는 항암 치료 대신 통증 관리만 받기로 최종 결정했어요. 담당 교수가 여러 번 설득했지만 경자의 의지는 확고했죠.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분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선생님. 제 결정이에요. 교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자는 동의서에 사인을 했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죠. 준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들도 안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치료비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지연에게도 숨겼어요. 딸이 걱정할까 봐였죠. 병실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간호사들이 혈압을 재러 왔고 하루 3번 링거를 맞았어요.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맞았죠. 처음엔 참을만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경자 씨, 오늘은 좀 어때요? 옆 침대에 옥순이 물었습니다. 옥순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모자를 쓰고 있었죠. 그냥 그래. 너는? 나도 비슷해. 오늘 항암제 맞았더니 속이 너무 안 좋아.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사이였지만 어느새 가족보다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옥순 씨 자식들은 자주 와요? 가끔. 바쁘다고 하더라고. 뭐 다 그렇지. 옥순도 경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죠. 오후 2시쯤 서영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서영은 쇼핑백에서 과일을 꺼냈습니다. 샤인 머스켓이었어요. 한 송이에 5만 원은 하는 고급 포도였죠. 제가 백화점 갔다가 샀어요. 드세요. 아이고, 비싼 거 사왔네. 아니에요. 어머니 드시라고요. 서영은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스타그램 쇼핑몰 주문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경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에 잘 다려진 블라우스, 정교하게 바른 화장까지요. 서영아, 너 요새 많이 바쁘지? 네, 회사 일도 있고 쇼핑몰도 운영해야 해서요. 요새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 무리하지 마라. 네, 어머니도 몸조리 잘하세요. 서영은 30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오늘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그래, 가라. 서영이 나간 후 경자는 쇼핑백 속 포도를 바라봤어요. 값비싼 포도였지만 왠지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미 간호사가 왔습니다. 손에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집에서 끓여왔어요. 호박죽이에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드세요. 병원 밥은 맛없잖아요. 은미는 숟가락까지 챙겨왔습니다. 경자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간호사님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저희 어머니 생각나서 그래요. 경자는 호박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며느리가 사온 비싼 포도보다 훨씬 맛있었죠. 정말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많이 드세요. 은미는 경자가 죽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챙겨가며 말했어요. 어머님, 외로우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 와서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은미가 나간 후 옥순이 말했습니다. 저 간호사 참 착하네요. 그러게. 자식들보다 더 신경 써주네. 경자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틀 후 밤 경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배가 쥐어짜듯 아팠죠. 참다 못해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응, 배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 놓아드릴게요. 간호사는 링거에 진통제를 연결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죠. 새벽 4시 경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어요. 병원 건물들의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중얼거린 말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경자는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메모지를 꺼냈어요. 며칠 전에 쓴 글이었죠. 서영아, 애들 잘 키워라.
준호 힘들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싸우지 마라. 펜을 들고 한 줄 더 추가했습니다. 지연아, 너도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글씨가 떨려서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진심이 담긴 글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온 거였죠. 엄마 어때? 그냥 그래. 준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요새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는 치료 어떻게 되는 거야? 항암 치료는 언제 시작해? 경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야, 나 항암 치료 안 하기로 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이도 많고 항암 치료 받아봤자 고생만 할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지낼 거야. 엄마, 그럼 안 되지.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침대의 옥순이 깜짝 놀라 이쪽을 쳐다봤어요. 괜찮아, 준호야. 엄마 결정이니까. 엄마가 무슨,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속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치료비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죠. 미안해, 엄마.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하는 건데.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요샌 다들 힘들잖냐? 준호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이었죠. 엄마, 정말 미안해. 괜찮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준호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오후 4시쯤 되어서야 일어났죠. 엄마, 나 회사 가봐야 해. 내일 다시 올게. 그래, 가라. 준호가 나간 후 경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이제 애들 짐은 안 되겠지. 작은 위로를 스스로에게 건넸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항암 치료 안 하신다고. 응, 그래. 엄마, 왜요? 우리가 돈 모아볼 수 있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엄마가 결정한 거야. 엄마, 나 주말에 갈게요. 꼭 갈게요. 바쁘면 안 와도 돼. 아니에요. 꼭 갈 거예요. 전화를 끊은 경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날 밤 경자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어요. 준호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지연의 중학교 졸업식 사진, 손주들의 돌잔치 사진까지요. 그래도 이 아이들 덕분에 여기까지 살았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옥순이 물었습니다. 경자 씨 후회 안 해요? 치료 안 받기로 한 거. 아니, 안 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요. 우린 이미 충분히 살았잖아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지연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새벽 5시 기차를 타고 온 거였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엄마. 지연은 경자를 꼭 안았습니다. 경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엄마 보고 싶었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온 반찬들이었어요.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전까지요. 엄마 드세요. 집밥이 최고잖아요. 고맙다, 지연아. 경자는 딸이 싸온 반찬을 먹었습니다. 시장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지연아, 너 혼자 힘들지? 괜찮아요. 저는 버틸 수 있어요. 엄마만 건강하시면 돼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자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 형수님이 너무 야속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서영이도 살기 힘들잖냐. 그래도, 지연아, 너는 내 가족이나 잘 챙겨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지연은 대답 대신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지연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들 학원 데려다 줘야 했거든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괜찮아. 너무 자주 오지 마라. 교통비도 아깝고. 엄마.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경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딸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죠. 저녁이 되자 은미 간호사가 왔습니다. 어머님, 따님 다녀가셨어요? 응, 부산 사는 딸이 왔다 갔어. 효녀시네요. 그래, 착한 애지. 은미는 침대 시트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많이 외로우시죠? 뭐, 그럴 때도 있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올게요. 이야기라도 들어드릴게요. 고마워요, 간호사님. 은미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경자는 이 낯선 간호사가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경자는 메모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고맙다. 다들 잘 살아라. 서영아, 애들 잘 키워라. 나 때문에 싸우지 말고. 미안하다.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작은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경자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통증은 더 심해졌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체중은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졌고 눈은 움푹 들어갔어요. 은미 간호사는 경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봤지만 경자처럼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었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좀 어때요? 그냥 그래. 조금 피곤하네. 경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진통제 더 놓아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무 자주 맞으면 안 좋잖아. 은미는 경자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조금 있었어요. 해열제 드려야겠어요. 고마워요. 은미가 약을 가져다 주고 나간 후 옥순이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옥순도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거의 침대에만 누워 있었죠. 경자 씨 많이 힘들죠? 너도 힘들잖아. 우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옥순의 말에 경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경자 씨 후회되는 거 없어요? 글쎄, 후회라기보다는 아쉽긴 하지. 손주들 더 크는 거 보고 싶었는데. 저도요. 제 손주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그거라도 보고 싶었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2시쯤 서영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응, 좀 그래. 서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어머니,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없어. 간호사님들이 잘 챙겨주셔. 다행이에요. 서영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쇼핑몰 주문이 또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서영아. 네, 어머니. 너 요새도 쇼핑몰 장사 잘 되냐? 네, 그럭저럭요. 요새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바빠요. 그래, 다행이다. 경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완벽했어요. 흐트러진 머리카락 하나 없이 정교하게 발린 파운데이션, 선명한 립스틱까지요. 서영아, 나 하나 부탁 들어줄 수 있냐? 네, 말씀하세요. 애들, 준호랑 너무 싸우지 마라. 나 때문에. 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 너희가 힘든 거. 나도 다 이해해. 그러니까 나 가고 나면 준호 잘 챙겨줘라. 어머니.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금세 평정을 되찾았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게요. 서영은 30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그래, 가라.
서영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경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저 애가 우리 준호 잘 챙기긴 하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준호가 왔습니다. 손에는 죽 한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사왔어. 드실 수 있어? 고맙다. 준호는 죽을 그릇에 담아 경자 앞에 놓았습니다. 경자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몇 숟가락 떠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죠. 엄마, 더 드셔야지. 배가 안 고프네.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어? 괜찮아. 엄마,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 너무 자책하지 마라. 엄마.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준호야, 너 회사는 괜찮냐? 응. 그냥저냥. 구조조정 이야기는 아직 확실한 건 없어. 걱정하지 마. 경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이었어요. 어느새 40대 중반이 된 아들이었죠. 준호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 알지? 엄마, 너는 착한 아들이야. 엄마 자랑이고.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 봐요. 엄마, 나 좀 더 이따 갈게. 아니다. 가라. 집에 가서 쉬어라. 엄마, 가라니까.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밤 경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 당직 간호사를 불렀죠.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응, 좀. 진통제 추가로 놓아드릴게요. 간호사는 링거에 약을 연결했습니다. 15분쯤 지나자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편히 쉬세요. 간호사가 나간 후 경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중얼거린 말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새벽 5시 경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움직였어요. 복도로 나갔죠. 간호사들은 아직 교대 시간 전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경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죠. 그곳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보였어요.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죠. 경자는 가운 주머니에서 구겨진 진료비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쓰기 힘들었죠. 고맙다. 다들 잘 살아라. 한 글자 한 글자 힘들게 썼습니다. 서영아, 애들 잘 키워라. 손이 점점 더 떨렸어요. 준호 힘들게 하지 말고.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습니다. 나 때문에 싸우지 말고. 마지막 문장을 쓰려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무엇라 써야 할지 망설여졌거든요. 미안하다. 이경자. 영수증 뒷면을 가득 채운 글이었습니다. 경자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운 주머니에 넣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건물들의 윤곽이 선명해졌죠. 참 예쁘네. 경자는 햇살을 얼굴에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평생을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대문 시장 포장마차, 뜨거운 국밥 냄비, 손님들의 웃음소리, 어린 준호의 모습, 지연이의 학교 운동회, 손주들의 돌잔치까지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어.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영수증을 꼭 쥐고 있었죠.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오전 6시 30분 은미 간호사가 회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314호 병실을 들어섰을 때 경자의 침대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머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미는 복도로 나갔어요. 그리고 복도 끝 창가에서 경자를 발견했죠. 경자 어머님? 다가가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경자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복 위로 머리칼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얼굴은 햇살을 받아 따뜻해 보였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공손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은미는 떨리는 손으로 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어요. 어머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미는 경자의 손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봤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다. 다들 잘 살아라. 서영아, 애들 잘 키워라. 준호 힘들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싸우지 말고. 미안하다. 이경자. 은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영수증에 눈물 자국이 번졌어요. 편히 쉬세요, 어머님. 작게 중얼거리며 경자의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오전 9시 준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준호는 회사 책상에 앉아 있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접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이경자 환자분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 병원으로 와주시겠어요?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준호 씨,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회사를 뛰쳐나갔죠. 서영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대. 뭐? 정말?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당신도 와. 알았어. 바로 갈게. 지연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지연은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무너졌어요. 엄마. 병원장이 특별히 조퇴를 허락했습니다. 지연은 급히 부산역으로 향했죠. 오전 11시 준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영안실로 안내받았어요. 하얀 천이 덮인 침대가 보였죠. 간호사가 천을 걷어냈습니다. 경자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원망도 없고 고통도 없었죠. 엄마. 준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30분쯤 후 서영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영안실 문을 열고 들어섰죠. 경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죄책감, 안도감, 슬픔이 뒤섞였죠. 은미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영수증을 들고 있었어요. 유족분들께 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영수증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가 펼쳐보자 엄마의 글씨가 보였어요. 고맙다. 다들 잘 살아라. 서영아, 애들 잘 키워라. 준호 힘들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싸우지 말고. 미안하다. 이경자. 준호는 영수증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서영이 다가와 영수증을 봤어요. 서영아, 애들 잘 키워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영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미안한 건 저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영은 경자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손이었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죠. 어머니, 한 번만 더 잔소리해 주세요. 김치가 짜다고 집이 지저분하다고. 뭐라고 좀 해주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미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마지막까지 며느리분 걱정만 하셨어요. 애들 잘 키운다고 고생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서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오후 4시쯤 지연이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둘러 온 거였어요. 영안실로 뛰어들어오며 울부짖었죠. 엄마.
경자의 얼굴을 보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 왜 혼자 가세요? 저 두고. 지연은 엄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가 동생을 일으켰어요. 지연아, 진정해. 오빠,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엄마가 남기신 글이야. 지연이 읽었습니다. 글을 읽으며 눈물이 더 쏟아졌죠. 엄마, 왜 이렇게까지? 은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자식분들 걱정만 하셨어요. 돈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잘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지연이 서영을 돌아봤습니다. 형수 들었어요? 엄마가 끝까지 형수 편만 들어주셨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평생 흘려본 적 없는 눈물이었죠. 사흘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조촐한 장례식이었어요. 친척들과 시장 상인 몇 명이 찾아왔죠. 빈소 앞에는 경자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전쯤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준호는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서영은 옆에서 조문객들께 인사했어요. 지연은 부산에서 올라와 내내 울고 있었죠. 시장 상인 하나가 말했습니다. 경자 씨, 참 고생 많이 하셨어. 시장에서 40년 넘게 일하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잘 키우셨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 말에 준호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후 발인식이 끝나고 경자는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에 안장됐습니다. 작은 납골당이었어요. 준호와 서영, 지연은 납골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준호가 절을 올렸습니다. 서영과 지연도 따라 절했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서영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뒷자리에는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빠. 지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응, 우리 엄마한테 정말 못했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 우리 정말 못했어. 세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한 달 후 준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은미 간호사를 만나러요. 간호사님, 그동안 저희 어머니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간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미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끝까지 자식분들 걱정만 하셨어요. 네, 알아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못난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가 돼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아드님 자랑 많이 하셨어요. 정말요? 네. 아들이 착하다고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호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작게 중얼거린 말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314호 병실 복도 끝 창가에는 여전히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은미 간호사가 그곳을 지나가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경자가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자리였죠. 편히 쉬세요, 경자 어머님. 작게 속삭인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마치 경자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처럼요.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들이요. 삶은 계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떠나고 있었습니다. 경자처럼 조용히 혼자서 가족들을 걱정하며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